스타전과 월드컵 경기장이 한자리에 모이고 피사의 사탑과 에펠탑, 현대식 초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곳. 이 상상의 나라는 발명왕 이해곤 사장의 아지트다. 구부러지는 색색깔의 플라스틱 자루로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조립식 왕구는 최근에 그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발명품이다. 그의 사무실엔 시간도 재밌게 흘러가고 벽에 쳐진 거미줄조차도 재미있다. 하지만 이런 재미 속에도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다고 발명왕 이해곤 씨는 말한다. 똑같은 추지만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보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당겨보세요. 도르래가 많이 달려 있을수록 예, 가볍게 올릴 수 있다. 이건 가볍고요. 줄에 매달려가는 원숭이나 갖가지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관절을 연구하면서 이런 관절이 어떻게 쓰이겠는가 그 용도를 찾다 보면 그 로봇 연구는 대부분 관절 연구라고 보면 되죠. 놀이와 과학이 만나는 이 아이디어로 그는 초등학교의 인기 스타가 됐다. 이미 90여 개 학교에서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상상해서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한 작품 만드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해요. 보통 조립식 왕구는 설명서대로 따라 만들다 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이 왕구는 구부릴 수가 있어서 10명이면 10명의 손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작품이 탄생한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협동학습을 많이 합니다. 일단 먼저 상상하고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늘 새로운 작품이 나와요. 그가 발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7년 전. 당시 운동화 회사에 다니던 이효곤 사장은 운동화 공정에 쓰이는 작은 클립 하나를 고안해 큰 돈을 벌었다. 신발 밑창을 붙일 때는 옆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져 있으면 그 신발 그 맵시가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요. 양쪽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레바를 제치면 가피가 당겨 올라오면서 옆에 주름이 펴집니다. 이 사장은 신발 회사에 이 기술을 팔아서 신발 한 켤레당 7원씩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한 해 평균 3, 4억씩. 지금까지 번 돈만 70억 원에 이른다. 근데 이거는 뭘 보고 차가 나신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는 데는 그 도시락을 보면은 도시락 뚜껑에 그 국물 새지 말라고 이렇게 레바를 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떼어서 양쪽에다 훅구를 달아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발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죠. 네.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이 제품으로 큰 돈을 벌게 된 그는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발상의 전환에 대한 강연을 하는 자리. 지금까지 그 로열티 받은 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70억은 다 쓰고 없으니까 제가 신발 클립으로 번 70억을 몽땅 투자해 개발한 갖가지 발명품들. 그의 가방 속에선 마치 요술처럼 개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부상 방지용 태권도 신발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아프지가 않죠. 군인들이 이 결속 장치를 사용해서 그 군화를 신고 벗으면 15초 내지 20초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이게 2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 신발금 조임 장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은 매니푸니. 매고 풀다에서 고안해 사장이 직접 지은 이 상호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한글 학회에서 상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발명왕을 키우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라고 충고한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을 하시면 그 의심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설명이 과연 옳을까? 좀 엉뚱한 말하는 아이들, 또 질문 많이 하는 아이들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이런 강연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과 친해지길 바란다. 제 발명품들이 되게 보면 어려운 게 없거든요. 발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은 발명의 아이디어는 종목 불문, 각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내놓은 야심작은 황토버섯. 보통 느타리 버섯은 면화시 껍데기로 키우지만
이 사장은 거기에 황토를 섞어서 황토를 먹고 자라는 버섯을 개발했다. 맛과 향이 좀 진하고요. 그리고 버섯을 땄을 때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게요, 일반 버섯보다. 이런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110개 동,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110개 동이니까 10개에서 딴 거 다 딱 팔면은 매덕 나오겠네. 매덕이 아니라 80억 정도 돼요. 생활 속에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그의 상상력은 사무실에 걸어놓는 사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 사원에 근데 웬 차량 번호가 저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이제 이 회사를 다 짓고 멋있는 글귀도 많겠지만 그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제 차 번호를 보면서 그 사람은 그 7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다. 이제 삶은 한 번만 주어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를 잔뜩 적어놓은 낡은 수첩이다. 이 수첩이 바로 그의 사업 미천이다. 젖지 않는 슬리퍼, 움직이는 에어백, 이어폰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보고 이제 발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는 발명도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저가로 밀어붙이는 중국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바로 발명이라는 것이다. 발명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특허를 내면 그 중국 회사는 만들지 못하고 저희 나라 회사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독점 기술을. 그는 요즘도 여전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데 하루를 보낸다. 제 나이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고 20대 후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발명을 하다 보면요. 결혼하셨죠? 식구들 아직 안 저는 하셨어요? 그는 성공한 발명가로서 발명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깨고 싶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명을 하면은 뭐 폐가 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발명을 제대로 배워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개발해 나가면 그렇게 발명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크고 익숙한 것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발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힘을 주는 비타민이 되어주지 않을까.